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담의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농지 관련해서 상속 플랜을 짜고자 오신 손님의 상담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양도 상속 그리고 증여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상속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라든지 영농 상속 공제 이런 것들이 가업승계와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규정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가업승계보다 좀 더 세금을 절약하고 양도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자리였습니다. 우선 해당 농지에 대해서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세금을 상속세를 돌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영농 상속에 대해서 이 영농 증여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 3년 정도 아버님을 이제 농사에 지금 종사하게끔 그렇게 만든 다음에 5년 정도까지 이제 더 일을 해서 영농 상속 공제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8년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까지 쓰는 규정인데, 이 영농증여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우리가 이제 3년만 준비하면 쓸 수가 있고, 자녀 같은 경우에도 그 증여세 신고할 때까지만 농업에 종사를 해버리면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더라도 아버지가 이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굉장히 파워풀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으로 이제 8년의 플랜을 짜드리니까 상속세가 17억이 자그마치 차이가 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 그래서 이번 시간과 더불어서 이제 영농 관련해서 저희가 특례 규정들을 좀 설명드릴 텐데, 오늘은 영농 증여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요건들을 대상으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우선 저기 증용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은 이 영농상속 공제와 비교해서 사실 요건들을 정리해 놓으면은 훨씬 이제 암기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점은 우리가 이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 특례와 가업상속 공제를 비교하는 것처럼 이것도 비슷한 규정인데, 조금 더 아직까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농상속 공제는 덜 쓰다 보니까 법에 미비점이 좀 더 있어서 우리 쪽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도에 이제 영농을 아버지가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8년도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쓰고 5년 정도 더 이제 영농을 대비해서 아버지가 만약에 그 이후로 돌아가시면 영농 상속 공제를 쓰는 이런 일련의 플랜을 썼을 때 17억의 세금이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는 저희 쪽에 이제 모니터링과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계속해서 이제 검토를 요구하셨고, 그래서 사장님이 개인 사업으로 가지고 있던 사업체를 저희 쪽에 기장을 맡기면서 저희가 매월 결산 보고를 반기별로 이렇게 드릴 때 이 요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또 사후 관리까지도 우리가 해드리기로 그렇게 이제 기장 계약을 같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건을 검토를 해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감면 대상, 일단은 그 어떠한 대상 자산이 되는 건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해당하는 자산을 주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그 증여자 요건과 받는 수증자 자식에 대한 요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세제 혜택과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느냐를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감명 대상 농지를 보면은 농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초지라든지 산림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선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영농자녀라는 것은 농업뿐만 아니라 이제 어업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4만 제곱미터 이내로서 결국 이제 평수로 치면 한 12,000평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경우에 이제 아버지의 요건은 결국 이제 30km, 우리가 장영농지 감면과도 같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30km 직선거리 그 반경 이내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 증여로부터 우리가 이제 소급해서 3년 이상은 계속해서 직접 이제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농 종사 여부를 가지고 이제 과세 관청과 다툼이 많은데, 결국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직불금이나 인후보증서를 수령하고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자료들을 남겨놓으면 대응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증여세 신고할 때까지만 농업에 또는 어업에 종사를 하면 되시고요.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수중자 요건은 간단하고 공통적으로는 우리가 총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이 되어버리면 투잡을 뛴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 소득자가 급여가 3,700 이하인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감면은 결국 5년간을 한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세액으로 1억 정도를 감면을 치는데 이 1억 정도의 세금이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대략 한 6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6억 정도는 5년 단위로 쪼개서 이제 계속해서 증여세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수증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그 자신마다 요건을 우리가 갖춰버리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로서는 이제 영농전이에 대한 증기를 쓰고 나면 5년간은 이거 매도할 수가 없고 당연히 농업에 계속해서 종사를 해야 된다. 요 요건만 갖추면 된다라는 거죠. 기타적으로 이제 과세관청과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유권행성이 나온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농전이에 대한 증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담보대출을 일으킨 부분을 증여하면 부담분 증여가 되지 않습니까? 요때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적용하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문제된 판례형 감면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에 대한 농지만 우리가 증여했을 때도 가능하냐?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실무 경험이 많은 저희 세무회계 도담과 같이 준비를 하신다면 이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까지도 저희가 아주 절세를 하면서 플랜을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영농 그 상속 공제에 대해서 요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그 세무회계 도담과 함께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